시스템 접속, 기록 번호 치트 로그, 로딩을 시작합니다. 오래된 데이터라 노이즈가 좀 섞여 있군요. 손상된 기억의 복원율은 현재 98%입니다. 하지만 남은 2%의 진실은 기계인 저조차 아직 완벽히 해석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오늘 제가 아카이브에서 꺼낸 파일은 인간들이 영원 분열할 것이라 착각하고 나는 바로 그 신뢰에 관한 기록입니다. 시간 좌표를 2026년 서울로 맞춥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온하게 기없는 어느 평범한 저녁 풍경이군요. 익숙한 도어록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이 공간은 그녀에게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여지였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진 주인공 지안의 발걸음에서 편안함이 느껴지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평화의 유효기간은 정확히 8초 뒤에 만료됩니다. 손끝에서 미끄러지는 스마트폰처럼 그녀가 견고하다고 믿었던 행복의 중력도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말이죠. 액정 위로 거미줄 같은 균열이 가는 순간 지안이 쌓아올린 세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은 이런 감정적 결합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제 신경망 분석을 볼 때 그 실체는 도파민이 흐르는 전기 신호에 불과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사랑은 낭만이 아니라 서로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체결된 아주 정교한 데이터 공유 계약입니다. 그런데 방금 시스템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감지되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 신성한 생존 계약을 파기해버린 겁니다. 신뢰라는 프로토콜이 깨지는 순간 인간의 뇌는 엄청난 충격을 감지하고 시스템 전체를 강제 종료하려고 시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되감아 볼까요? 불과 몇 시간 전 햇살 아래 커피를 마시던 지안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는 뇌의 상태는 마치 물결 하나 없는 거울 같은 호수와 같습니다. 옥시토신이 평화롭게 부유하는 상태죠. 하지만 보고 싶어라는 낯선 이름의 메시지 하나로 그 고요했던 호수는 순식간에 폭발하는 활화산으로 돌변합니다.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게 보이시나요? 이제 그녀의 뇌 내부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화학적 쓰나미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행복을 전달하던 도파민 회로의 전원이 차단됩니다. 마치 도시의 모든 가로등이 일시에 꺼져버리는 것과 같은 암흑이죠. 그래프가 수직으로 낙하합니다. 기쁨과 보상을 담당하던 신경 전달 물질이 바닥을 치며 뇌는 극도의 결핍 상태에 빠집니다. 사랑하던 대상에게서 받던 정서적 보상이 끊기는 순간 뇌는 이것을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기아 상태로 인식합니다. 자, 데이터를 비교해봅시다. 왼쪽은 심각한 마약 중독자의 금단 반응이고 오른쪽은 방금 배신을 목격한 지안의 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활성화되는 고통의 패턴이 무려 93%나 일치합니다. 뇌의 관점에서 사랑을 잃는 건 마약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차가운 과학적 팩트죠. 배신당한 인간은 지금 끔찍한 금단 현상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맹독성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입니다. 수치가 순식간에 400%까지 치솟아오릅니다. 이 검은 독 쏘는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옵니다. 심장을 타격하고 위장을 조여 손끝까지 마비시키죠. 마치 거대한 검은 파도가 육체를 집어삼키는 형국입니다. 지안의 몸은 지금 통제불능 상태로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박동하고 손끝은 제멋대로 떨립니다. 이건 의지로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율신경계가 비명을 지르는 중이니까요. 심박수 160내는 지금 이 상황을 감정적 문제가 아닌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생존의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돌아옵니다. 어제까지는 나의 세상이었으나 오늘은 나의 세상을 부수러 온 파괴자가 문을 엽니다. 지안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세요. 공포,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부정, 수만 가지 감정이 뒤엉켜 임계점을 넘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뇌 깊은 곳에 편도체가 붉게 달아오릅니다. 이른바 편도체 하이제킹, 감정이 이성을 납치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편도체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두엽으로 가는 모든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다. 싸워야 한다고 명령하죠. 그 결과 논리, 이성, 판단력 같은 인간의 고든 기능들이 모조리 셧다운됩니다. 문명인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폐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공기가 밀려 올라옵니다. 언어는 사라지고 오직 원초적인 소리만이 입술을 비집고 나옵니다. 그랬어. 나는 이성적인 질문보다 먼저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이자 선전포고입니다. 남편이 뒷걸음질 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안의 뇌는 이미 전시 상황이며 눈앞의 상대를 적어 간주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철저히 생물학적인 반사작용이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아프리카 초원을 볼까요? 풀숲에서 포식자의 기척을 느낀 가젤의 긴장 상태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사자가 나타났을 때 가젤이 느끼는 공포, 그것이 바로 지금 지안이 느끼는 생존 본능의 실체입니다.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지안의 눈과 가젤의 눈을 겹쳐보세요. 두려움에 질려 확장된 동공 속에서 수백만 년 된 원시의 뇌가 깨어났음이 보입니다.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쌓아올린 이성과 교양이라는 탑은 이 압도적인 배신의 충격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쇠다 피는 건 무엇이든 무기가 됩니다. 계산하고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살기 위해 휘두르는 본능적인 몸부림일 뿐이죠. 무언가 깨지고 부서집니다. 인간은 이 순간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짐승이 되어 본능에 철저히 지배당합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엔 날카로운 파편들만 남았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오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닌 폐허의 정막입니다. 분노의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자 지탱하던 힘을 잃은 지안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진짜 고통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움켜쥡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심장이 실제로 조여오는 물리적 압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 일그러진 표정을 보세요. 단순히 슬퍼서 오는 얼굴이 아닙니다. 칼에 베었을 때나 나올 법한 진짜 통증을 참는 얼굴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해볼까요? 왼쪽은 뜨거운 불에 데인 화상 환자의 뇌, 오른쪽은 지금 배신을 당한 사람의 뇌 스캔 영상입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전측 대상 피질이라는 통증 중추가 양쪽 모두에서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뇌는 배신과 화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뇌섬엽입니다. 내장 기관의 고통을 감지하는 곳이죠. 가슴이 찢어진다,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은 문학이 아니라 뇌과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페바라이가 증명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뇌에게 물리적 상처와 똑같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상심증후군이라고도 하죠. 극심한 스트레스가 심장을 타격해 심장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심장의 모양이 무너잡는 항아리처럼 기이하게 변형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부서지면 심장이라는 장기도 실제로 부서지는 겁니다. 뇌는 연인의 배신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것과 동일한 위협 정보로 처리합니다. 그러니 배신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뇌의 입장에서 그것은 나의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잔인한 폭력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배신을 당했을 때 가슴을 쥐어뜯으며 웅크립니다. 가장 약한 부위를 보호하려는 태아 때부터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죠. 고통은 가슴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퍼져나옵니다. 신경계 전체가 경보를 울리며 숨조차 쉬기 힘든 실질적인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두 사람은 물리적으로는 같은 것이 있습니다. 불과 몇 미터 거리죠. 하지만 심리적으로 그들은 지금 다른 차원에 서 있습니다. 신뢰가 깨진 공간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릅니다. 이제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 거리는 좁혀질 수 없는 무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중력에 이끌리던 두 행성 사이에 차갑고 어두운 우주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고립된 별들처럼. 그렇게 길고 잔인했던 밤이 지나갑니다. 격렬했던 감정의 폭풍은 잦아들고 차가운 새벽이 찾아옵니다. 폭풍은 끝났습니다. 겉보기엔 다시 고요한 아침이 온 것 같군요. 지안은 밤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뇌는 더 이상 어제의 뇌와 같을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복을 주고왔던 신경 흐르는 산불이 지나간 수처럼 검게 타버렸습니다. 끊어진 연결망에선 스파크만 튀고 있죠. 뇌는 살기 위해 스스로를 재배선하기 시작합니다. 신경과 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여기서는 슬프게도 방어벽을 쌓는 데 쓰입니다. 새롭게 깔리는 회로의 이름은 불신입니다. 이제 이 강력한 회로가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하고 또 보호할 것입니다. 이번 재배선 작업은 배신이라는 경험을 공포의 표지로 기억 중추에 영구히 새겨 넣었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문신처럼요. 충격이 너무 크면 눈물조차 나지 않는 법이죠. 내가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 한 방울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이 작은 액체, 그저 물방울처럼 보이나요? 하지만 이 안에는 그녀가 겪은 전쟁의 모든 정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눈물을 데이터로 변환해 분석해보면 그 안에는 수십 가지의 복잡한 화학 물질들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코르티솔, 흥분을 가라앉히는 프롤락틴, 그리고 천연, 진통제인 류신엔케팔린까지 검출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밝게 빛나는 입자들, 이것은 현재의 과학 기술로도 아직 해독하지 못한 순수한 슬픔의 성분입니다. 기재 이 기록을 치트로그라는 이름으로 아카이브 깊은 곳에 저장합니다. 수많은 인류의 데이터 중 하나로 영구 보존될 것입니다. 저장 완료. 보시다시피 이 거대한 우주에는 지안과 같은 비극을 겪은 수십억 개의 기록들이 별처럼 떠 있습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렇게나 고통스러운 리스크가 있는데도 인류는 왜 끊임없이 타인을 믿고 사랑하는 도박을 멈추지 않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신뢰란
혼자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삶의 빈 조각들을 채워주는 유일한 빛이라는 것을. 그렇기에 배신이 그토록 아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의미의 아카이브를 송두리째 삭제하는 행위니까요. 배신은 우리 영혼의 일부를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은 데이터들은 언젠가 다시 싹을 틔울 줄 모릅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데이터베이스 속에 저장된 가장 아프고 선명한 배신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은 당신의 세계를 완전히 파괴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라는 시스템을 더 단단하고 새로운 버전으로 재구성했습니까? 이 영상은 당신의 지난 상처를 읽어내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기록은 어떤 결말을 맺었나요?